자기계발, 나에게 집중하기,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. 특히나 평소에도 못하던 걸 이별 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? 현실적으로 이런 조언들은 딱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거죠.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. 오늘은 헤어진 상대방의 후폭풍을 유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. 오늘 주제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내용들로만 준비했다는 거예요. 사실 뭐 자기 개발을 해라, 자존감을 올려라, 이런 말들이 진짜 중요한 건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는 맞아, 맞는 말이야 하고 동의하지만 이게 행동으로 안 옮겨지죠. 이게 행동으로 안 옮겨짐.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며 또 자책하게 되고 상대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억울하기도 하고, 그래서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해보다가도 오히려 더 안 괜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죠.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후폭풍을 유도하기 위해 진짜 바로 실행 가능하며 확실하게 효과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. 사용할 때 주의사항까지 같이 얘기해 드릴 테니 건너뛰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카톡을 차단하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.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뭐 실수나 착각, 이게 뭐냐면 내 진심을 전달하면 상대방에게 이게 고스란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의 감정, 뭐 생각, 계획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어필하려 애쓰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럴수록 상대는 단호하게 여러분을 밀어낼 겁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과 상대는 현재 진보와 보수처럼 극단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나의 주장은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반박이고, 그렇게 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더 방어적이게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별 직후 상대에게 지나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바로 붙잡는 행동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. 그래서 일정 시간 거리두기라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 전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선 차단이다. 특히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매달렸을수록 이 선 차단의 효과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.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. 이별을 본인이 선택했고 여러분의 기존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없죠. 즉 상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. 상대 입장에서는 현재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적다. 자,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와중에 상대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, 이대로 가다가 상대가 다른 사람이 생기거나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까봐 불안한 거잖아요. 그러므로 상대에게도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, 이때 어설프게 질투를 유발하려는 행동들은 어떤 경우엔 벌써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며 상대에게 반발심만 심어주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. 그래서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기보단 카톡 차단을 통해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 사람이 나를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쪽이 훨씬 위험하지도 않으며 상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죠. 단,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락수단은 남겨두자. 뭐 전화, 문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리고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애에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. 즉 상호간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된 관계에서만 이 방법이 유의미하다는 거죠. 뭐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연락이 안 오면 어쩌죠? 내가 마음 정리했다는 걸 알고 상대도 더 빨리 정리하면 어떡하죠? 근데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간절함이 없어요. 욕구라는 것 자체가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감정이잖아요.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애초에 욕구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죠. 그러니 상대에게 나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, 이런 감정을 심어주는 게 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렇다고 이렇게 차단을 하고 무작정 천년만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
그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도 돼요. 그럼에도 내가 차단하는 게 맞나 고민된다면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드릴게요. 이어서 두 번째는 상대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. 특히 헤어짐을 통보받은 쪽에서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그러다가 상대가 먼저 흔적 지우기에 들어가면 멘탈이 무너지고 이때 다시 매달리기 시작하죠. 왜냐하면 여기서 더 늦어지면 상대가 진짜 나를 정리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별이 여러분만 힘들까요? 아니에요. 물론 모든 경우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6개월 이상 진지한 관계였다면 이별을 통보한 쪽 역시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상대가 나의 흔적을 지우는 걸 보며 마음 아프다면 상대 역시 마찬가지예요. 어떤 경우엔 나는 지웠지만 너는 오래 간직해주길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.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내가 이별을 통보했더라도 상대가 그래도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. 이때 여러분도 상대의 흔적들, SNS 사진, 카톡 프로필, 커플 캘린더, 공유 사진, 공유 OTT 등등 이런 걸 정리해 나간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이 사람도 이제 나를 정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, 그러면 이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며 잔여 감정이 남아있다면 아쉬움이 따라와요. 선차단과 비슷한 결이죠. 원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, 이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추억을 지우는 건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재회하게 되면 지워버린 추억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하지만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진심을 계속 어필하는 행동보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한 자극이에요. 상대에게 계속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건 마치 힘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것과 비슷해요. 그러면 상대는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천천히 그리고 쉽게 이별에 적응해가죠. 그러니 여러분도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상대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딱 1cm만큼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행동이에요. 자기개발, 자존감 올리기 이런 건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워요. 우리가 이별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걸 할 힘이 나지 않고 의지가 생기지 않으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를 보며 자책하기 때문인데요.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겉으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, 그리고 그걸 티내면 낼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안심이 돼요. 안심이 됩니다. 이 사람 아직 나 때문에 힘들구나, 이걸 느끼면 나의 영향력이 아직 있구나 하며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. 그러면 역시 급할 게 없어지고요. 그래서 여러분은 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괜찮아져야 돼요. 근데 지금 엄청난 걸 해낼 힘은 없죠. 이별 자체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우니까요. 그러니 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.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더 큰 좌절이 생깁니다. 그럼 뭘 해야 하냐? 남들이 보면 비웃을 정도의 작은 목표, 그리고 매일 할 수 있고 에너지가 거의 안 드는 것. 예를 들면 독서를 하는데 한 페이지만 읽기, 운동을 하는데 산책 5분만 하기, 아니면 배달 음식 직접 픽업하기, 이 정도면 충분해요. 단 주의사항은 정해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지 말 것. 그러니까 내가 한 페이지를 읽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 페이지만 읽으라는 거죠. 처음부터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안 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려면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은 지금 최소 에너지조차 내기 힘든 상태일 수 있다. 그러니 정말 적은 에너지만 들어도 매일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으세요. 그러면 조금씩 괜찮아지고 그래야 상대의 감정이 변화할 가능성도 생깁니다. 만약 도저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1cm 행동을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. 오늘은 상대의 후폭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얘기해드렸는데요. 조금 더 구체적인 재회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.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